바그너 그룹의 반란 이후에 중국이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고 있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노골적으로 러시아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중국 내에서의 반응 역시 이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를 견제하는 일들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 중국어판은 지난 6월 28일 바그너 그룹의 반란 이후에 중국 내부에서는 러시아하고의 깊은 관계를 재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지나치게 편중된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VOA는 이어서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이번에는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반란 사태 이후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 바그너 반란은 러시아 내부의 일이라 그러면서 푸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지만 지금의 러시아 사태를 바라보는 속내는 그리 편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바그너 반란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중국과 해외의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정치 및 경제 관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이와 관련해서 당국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중국에서도 이 모스크바에 전적으로 베팅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의 저명한 국제관계학자인 썬딩 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더욱 신중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의 대러시아 정책이 이젠 신중해져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정법대학의 양준 교수도 최근 유니온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그동안 중국 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양진 교수는 이어서 현재 상황의 진전과 전쟁의 추세에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조정하고 역사적 승리의 편에 굳건히 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주목을 끕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러시아 일방적 지지를 보낼 것인가는 의문제기와 함께 지금이라도 중립적인 자세로 태도를 바꿔야만 이 우크라이나 전 종결 이후에 중국도 설 자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의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월 30일 바그너 반란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한 없는 파트너십이 매우 위험한 그림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푸틴이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국에게는 이익이지만 바그너의 반란은 러시아 내부의 혼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중국은 플랜 B가 필요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프리고진에 의해서 시작된 무력 공세는 그의 사병이 모스크바에서 200km까지 접근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반복되는 러시아의 군사적 좌절로 촉발된 러시아 내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서방으로부터 소외된 러시아는 내부 불안정과 정치적 내분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 모스크바가 크렘린궁을 중심으로 서방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것이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진단입니다. 이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의 첫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카자흐스탄은 시리아 분쟁 해결을 위한 러시아, 시리아, 튀르키예, 이란 간의 회담 개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크렘린궁은 깜짝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국가들과 같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파트너들조차도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에 계속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에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처음부터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면서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 더욱 기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이 이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계속 약화되면 해외에 힘을 투사할 수 없게 되고 전통적인 안방에서조차 영향력을 잃게 될 겁니다. 또한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에 격화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간의 지속적인 영토 긴장은 러시아하고 이란의 파트너십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테헤란은 전통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한 러시아는 튀르키예 영토로 통하는 육로를 확보하려는 아제르바이잔의 시도를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불확실한 운명은 과거 동맹국의 민간 군사 회사가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푸틴의 계획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푸틴과 프리고진의 불화가 아프리카 대륙에 더 많은 불안정 신호를 보내게 된다면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 경제적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중국은 또 미국의 글로벌 동맹 체제에 대응해서 시 주석이 구의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일부인 아프리카 파트너들에게 왜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불안정한 행위자를 계속 지지하는지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 위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6월 25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후에 중국 외교부는 바그너 반란은 러시아 내부 문제이고 중국은 러시아가 국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의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성명에서 푸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실망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내전은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고 이는 국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혼란이 동시베리아라든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시베리아 가스관 및 동시베리아하고 태평양 송유관을 통한 중국으로의 화석연료 공급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2의 파워 오브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은 이 프로젝트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장 중국 내 기업들의 대러시아 무역도 대대적인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바그너 그룹 반란에 대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한 후에 중국 남부의 몇몇 기업은 러시아로의 상품 선적을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푸틴 정권이 러시아 내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푸틴이 실각했을 경우에 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된다는 주장이 중국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 된다 하는 뉘앙스를 담은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중국 대표부 푸충 대사의 최근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푸충 대사의 발언이 중국 당국과의 협의하에 나온 것이라면 중국이 푸틴의 러시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푸충 대사는 최근 브뤼셀의 2023 유럽 중국 비즈니스 정상회담 후에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을 지지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국가의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즉각적으로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같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동안 일방적인 러시아 편들기를 해왔던 중국에게는 대단한 변신이라 할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특히
푸틴이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 변화가 근본적인 이 대러시아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게 만듭니다. 사실 이 푸충 대사의 발언이 중국 외교당국과 협의에 나온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휴전회담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서는 큰 충격이 될 것이고, 이를 푸틴은 중국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은 푸틴의 위기 상황과 맞물리면서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푸틴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